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치매학회 최성애 이사님 그리고 나혜리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매 관련 법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매와 관련된 법적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짜잔. 운전면허증이에요. 네네. 좀 크게 확대를 해봤는데 보면 55년생 어르신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 운전해도 요즘엔 많이들 또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치매 환자이신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 건 없잖아요. 뭐 치매 환자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네. 이분은 네. 참 연세가 들어 보이시고요. 55년생이면 노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65세부터 노인이가 노인은 맞기는 한데 네. 현 시점에서는 요즘은 그저 노인이라고 하면 70세는 되셔야지. 다들 젊으시니까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경도 인지 장애 환자다. 네.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러면 운전이 가능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치매라고 진단받았다면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에 치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 환자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셔야 되고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적성검사를 해서 인지기능 평가를 받고 도로교통법을 이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치매가 아니어도 이제 고령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운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력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고 순발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아지시면 운전을 조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권하는데 본인이 뭐 운전할 때 난 무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논문을 직접 최성애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전국에 한 30여 개 병원에서 2009년도부터 한 2013년도까지 저희가 한 4,300명 치매 환자 어르신들 자료를 모아서 쭉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가 지금 한 1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한 85%는 운전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었어요. 15% 중에서 8%는 이제 운전을 현재 안 하고 있었고 한 6.5% 정도는 계속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치매로 진단받은 시점에.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중단했는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50%가 치매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 나혜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많은 이제 제도를 갖춰서 시스템이 돼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했었죠. 네. 그런데 아무리 뭐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면허증을 이렇게 반납해야 될 때 조금 상실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뭐 제도는 없을까요? 예, 지자체별로 네.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다든지 10만 원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교통카드. 교통카드로 반납하시고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반납하실 때 선물처럼 조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적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짜잔. 자, 성견 후견인 지정 동의서인데요. 그럼 먼저 성년 후견인이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 제도는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치매 같은 질병, 또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그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냥 제출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네네. 반드시 법원에 가정법원에서 그 후견인 선정에 대해서 이제 결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성년 후견인도 제도가 이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년 후견인 제도 자체도 그렇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범주의 후견 형태를 택할 건지 그거는 변호인 입회 하에 가정법안의 허가를 받아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조금 그런 뭐 도움이나 이런 의견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진단서를 받아가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진단서에 현재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 이제 다 적어서 제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인을 이 사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그분이 적합하냐. 그런 것을 법원에서 잘 심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좀 적합하지 않다 판단이 되면 다른 분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는 이상하네 이분이 치매는 있지만 심하지 않아서 아직은 성년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어떤 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또 뭐 정신병원에 입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또 어디 이제 뭐 요양원에 가야 된다. 이럴 때도 항상 이렇게 가정법원에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성년 후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어떤 뭐 재산 상속을 하신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셨을 때 이 결정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게 독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앙치매센터에서 공공치매 후견인,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성년 후견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언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법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먼저 연명 의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연명 의료는 그러니까 임종에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에 7가지 의료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이제 연명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치매 환자가 본인이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만약에 그 의향서가 없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연명을 원치 않으셨다. 그걸 들었다는 이제 가족 2인 이상이 있으면 그거 자체로도 역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의사가 어땠는지 불명확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직계 비존속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작성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정도가 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예전에는 이 법안이 처음에 이제 제정이 됐을 때는 주로는 말기 질환 중에서 특히 말기암 환자 그러다가 이제 치매나 기타 신경계 질환, 퇴행성 질환들 말기 질환의 환자까지 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신경과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관련 법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조금은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자,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